안녕하세요. 우희경의 꿈책방 책방지기 우희경입니다. 오늘은 나만의 콘텐츠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유튜브를 보시면은 나만의 콘텐츠를 찾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. 대부분 이런 말을 할 거예요.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. 네.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나만의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지 오늘은 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첫 번째,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것도 나만의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를 보니까 제가 돈을 쓰는 목록이 책 아니면은 커피거든요. 책을 많이 사다 보니까 많이 읽게 되고 또 읽은 것들을 서평으로 이제 올리다 보니까 독서 콘텐츠가 많이 쌓였고 또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글이 쓰고 싶어졌고 글 쓰는 방법들을 연구하게 되고 책도 쓰게 되고 이렇게 해서 글 쓰는 노하우가 생겨서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만든 케이스인데요. 이거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도 산 거거든요. 보시면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많이 자꾸 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. 옷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신발, 뭐 모자, 뭐 커피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거거든요.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좋아해요. 옷을 많이 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또 콘텐츠 했어요. 데일리 룩 아니면은 외출할 때 입을 수 있는 룩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는 거예요. 아마 콘텐츠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쌓이면은 공동구매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나중에는 뭐 온라인 뭐 의류 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.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. 그래서 1인 마켓 이런 거에 도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. 지금 인스타그램 하다 보니까 마켓에서 있더라고요. 아이들을 키우면은 어차피 아이를 옷을 사야 하잖아요. 그래서 이 옷들을 사면서 아이들에게 예쁘게 코디를 해주고 그 코디한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이제 팔로워들이 이 옷 정보 좀 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.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또 사업화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나만의 아킬레스건도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. 아킬레스건이 콘텐츠가 된다? 의아하시죠? 그런데 이 아킬레스건은 정말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출산 후에 살이 많이 쪘어요. 근데 이것을 살을 빼기 위해서 뭐 홈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다이어트 식단을 짤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을 내가 수집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내가 실천을 함으로써 이 나만의 다이어트 노하우를 쌓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서 나의 다이어트 성장 일지를 만드는 겁니다. 그럼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겠죠. 그 사람들에게 나의 다이어트 방법들을 콘텐츠로 알려주면서 좋은 정보를 주기도 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다이어트 식품 이런 것들을 판매도 할 수 있을 겁니다. 나의 아킬레스건도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성장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제가 제주 태교 여행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원래 저는 이제 임신이 되게 어렵게 된 케이스예요.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런 임신, 출산, 태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고 이런 공부한 것들을 콘텐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콘텐츠가 된 겁니다. 세 번째는 일상에서도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일상이 콘텐츠가 될 수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.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만의 육아 철학이라든가 육아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.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육아 상담도 할 수 있을 거고 육아 강의도 할 수 있겠죠. 점점 내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분명히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준 전문가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.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어떤 분은 이제 엄마였는데요. 이분은 일상을 올리시는 인스타그래머였어요. 자기의 살림 노하우,
뭐 어떤 가구 배치법이라든가 인테리어 방법 이런 것들, 이 살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콘텐츠화해서 올렸는데 팔로워가 많아지니까 이 팔로워와 함께하는 뭐 플리마켓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또 수익화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. 살림은 주부라면, 엄마라면 누구나가 하는 일상입니다. 하지만 이런 것도 콘텐츠화를 해서 수익 창출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저는 좋아하는 것도 없고, 그리고 뭐 자주 소비하는 것도 없고요. 아킬레스건도 없고, 뭐 내 일상이 평범해요.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.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앞으로 1년, 3년, 5년 뒤에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한번 콘텐츠로 만들어 보세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재테크를 잘 모르지만 재테크를 공부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요. 그러면 그것들을 공부해서 나만의 실천 방법이라든가 절약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은행 금리를 잘 아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재테크 노하우들을 하나씩 콘텐츠 만들어 보는 겁니다. 그럼 당장은 이것을 뭐 수익화할 수는 없겠지만 정보나 나의 노하우들이 1년, 3년, 5년 쌓이다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에게는 재테크 관련된 강의를 할 수 있겠죠. 이렇게 콘텐츠는 내가 당장은 못하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해서 올리면 그게 충분한 가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난 영어를 잘 못해요. 영어를 잘 못하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. 그런 공부하는 방법들을 올리고 공부한 내용을 먼저 올리는 겁니다. 그러면 이게 처음이 어렵지 1년 뒤에는 분명히 성장을 했을 겁니다. 2년, 3년 뒤에는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가르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거예요. 근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겠죠. 이렇게 콘텐츠는 내가 지금 당장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평범한 나의 일상에서 만들 게 없다 하시는 분들도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하나, 두 개씩 올리면서 쌓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준전문가 이렇게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. 좋아하는 것을 잘 모를 때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. 첫 번째는 내가 자주 돈을 쓰는 것. 소비하는 것에서부터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다. 두 번째는 나의 아킬레스건도 콘텐츠화 할 수 있다. 세 번째, 나의 일상도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. 네 번째, 내가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야도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. 네. 이 네 가지입니다. 이 네 가지를 잘 기억을 했다가 한번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. 그리고 내가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추려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올리면은 그게 바로 나만의 고유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걸 잘 모를 때 나만의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이상 마칠게요. 오희경의 꿈 책방 많이 사랑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 안녕.